근데 이 치료 받다가 사라지는 치과들 진짜 많고요. 강남에서도 엄청 유명한 치과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치과라든지. 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치과 고르는 거 진짜 힘드시죠? 양심 치과를 찾고 싶은데 어떤 게 양심 치과인지 고민도 되실 거고요. 뉴스에서는 최근에 치과에서 뭐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례들도 자꾸 나오고요. 아마 믿을 수 있는 치과 찾기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레진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 레진 치료를 할 때 본딩제라는 걸 먼저 바르는데 이 본딩제도 재료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큐어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레진 치료를 이렇게 예쁘게 덮어야 돼요. 근데 사실 10초, 15초 안 기다리고 뭐 1초만 기다리거나 2초만 기다려도 결국엔 레진이 붓긴 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굳이 10초, 15초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냥 1초, 2초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꿈틀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때 열어볼 수 없게 내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내부의 기판 같은 것들을 배열할 때 뭔가 예쁘게 배열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동료가 그랬대. 아 이걸 왜 예쁘게 배열하냐, 아무도 못 볼 건데.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그랬대요. 내가 알잖아.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치과 치료들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치료를 하고 나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옆에 있는 위생사도 잘 모를 수가 있어. 아무튼 이렇게 내가 한 진료는 나만 알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른 치과 의사가 열어보면 알 수 있겠죠. 최소한 이 다른 치과 의사들한테 부끄러운 진료는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충치 치료나 레진 치료, 크라운 치료 이런 거 사실 별거 아닌 진료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작은 치아 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영역에서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군분투하다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비양심적인 치과 의사가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은 고수하겠다 하는 의사들은 양심적인 치과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좋은 치과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치과 가지 말아라, 이런 치과 안 좋은 치과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치과를 가세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너무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니까 기존에 없던 걱정들도 막 생겨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하기 전에 치료 과정을 치과 의사가 설명해 주는 치과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치과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뭐 하루 만에 끝내는 치료도 있지만 진짜 여러 차례 내원해야 끝나는 치료들도 많아요. 그러면 환자들은 처음 왔을 땐 다 기억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날에는 오늘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료하기 전에 치과 의사가 기존에는 어떤 치료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 치료를 할 거고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오시면은 이 치료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진료를 시작하는 치과가 좋은 치과입니다. 예전에 일산에서 어떤 치과 의사가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전체 치아 24개인가 28개를 다 갈아버리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에서 뭐 실화탐사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치료 전에 설명을 안 해줘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과 의사가 환자분이랑 앉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어떤 진료를 할 거다라고 미리 언지를 하고 치료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그 환자분도 동의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치아를 24개를 다 갈아버린다고 하는데 동의할 환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진료 계획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됐기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인 것 같아서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치과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어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소통이 잘 안 돼서 치과를 옮기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치과에 가서 뭐 임플란트도 하고 충치 치료도 하고 신경 치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치과 의사랑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다,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실장이 진단 내리고 치과 의사는 와서 치료만 하는 치과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치과에 누워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연치를 살려주는 치과입니다. 요즘 임플란트가 워낙에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자연치를 쉽게 뽑고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치과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임플란트 정말 좋은 치료이긴 해요. 하지만 자연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반드시 살려보면 좋은데 이 치아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근관치료고요.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을 대체하는 물질을 채워 넣는 치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잇몸 치료예요.
잇몸 치료는 치아 뿌리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면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염증이 정말 심해서 뽑아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신경치료나 잇몸 치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살려볼 수도 있는데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살려보는 게 정말 좋겠죠. 대신에 이렇게 뭔가를 죽어가는 치아를 살려보려고 하면 치과를 정말 자주 가셔야 돼요. 많게는 10번 이상 가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조금 불편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내 치아를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좋은 치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모두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병원입니다. 가끔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을 가다 보면 의료진도 진짜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은 그 많은 의료진 중에서도 딱 한 명이라는 말이죠. 병원 전체를 보고 보면 진짜 삐까번쩍하고 좋은데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병원의 문화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사가 한 병원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한 질병이나 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 과정을 논의하고 더 좋은 치료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의 치료법, 하나의 해결책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거나 우리 병원은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자고 하는 진료 철학이 공유되지 않은 곳에서는 의료진의 실력이나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의료진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치과 혹은 병원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치과는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을 모실 때 다 항상 저보다 뛰어난 분들로만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제 가족들도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의료진 실력이 우수하다는 건 어떤 거냐? 환자분들이랑 일단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환자분이 어디가 불편하신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 계획도 명확히 세워줄 수 있어야겠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꼼꼼히 설명해 가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소신대로 그리고 교과서대로 치료를 했지만 결과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료 결과도 가끔씩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료진이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치료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더 많이 하실 거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좋은 치과를 찾는 법, 좋은 병원을 고르는 법이라고 해도 사실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지키는 곳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믿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인 것 같고요. 이런 치과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해에 500개 정도의 치과가 생기고요. 300개 정도의 치과가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치과들은 절대 그 300개에 끼지 않죠. 근데 이 치료받다가 사라지는 치과들 진짜 많고요. 강남에서도 엄청 유명한 치과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치과라든지 이 실명에는 삐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어떤 치과에 갔더니 치과 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해주더라, 의사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스케일링은 치과 위생사 본연의 업무입니다. 치과 위생사가 되려고 하면요,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요. 국가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야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고 이 면허를 기반으로 취업해서 치과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의 과정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치과 위생사들의 실력이 정말 월등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치과에 가면 누군지도 모르는 치과 위생사한테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냐, 의사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위생사가요, 스케일링을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믿고 받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치과 의사가 스케일링을 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잇몸 치료를 할 때 치과 위생사들이 스케일링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무자격자라고 생각하고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반말로 하거나 언성을 높이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절대 무자격자 아니고 충분히 자격을 갖추신 분이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선생님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면 서로 믿고 진료를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